안녕하세요.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사람을 초대했어요. 우리가 친구와 관련돼서 우정을 함께 나눌 우영언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형원아, 그러면 한번 여기 선생님들한테 간단하게 너의 소개를 하고 한번 인사를 해 볼래? 음, 저는 이번 교시에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우형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가 249 페이지를 펴 주세요. 우리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나서 우리 형원이의 이야기를 한번 아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자, 249 페이지에 보면 친교 대상의 선택이에요. 내가 친하게 지낼 나의 절친을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 형원이는 어 친구를 선택을 할 때 친구들이 형원이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형원이도 그 친구가 좋은가요? 당연히 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만큼 저도 그거에 보답해 주려고 하죠. 네. 우리 이렇게 형원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 주고 챙겨 주게 되면은 나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애니어그램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한테도 끌리기도 하지만 나와 쪼끔 닮은 점,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릴 가능성이 높아요. 또 세 번째는 인간은 자신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인간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 대학생인 형원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형원이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친구 중에서 왜 신체적으로 뭐 근육질인 친구도 있고 키가 큰 친구도 있고 아니면 작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한테 끌리나요? 음, 신체적인 매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왠지 키가 크고 키가 운동을 잘할 것 크고 같이 생긴 사람, 그런 아 그 사람을 그러면 좋아하죠.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키가 크다라는 것은 몇 센치 이상을 얘기하나요? 음, 센티미터로 1 미터 몇 정도? 170 이상이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네. 아, 네. 자, 이렇게 형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가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끌린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좀 근육질이 있는 좀 남자라고 하면 근육질이고요. 여자라고 하면 좀 여성스러운 여자도 좋아하고요. 남성스러운 여자도 좋아하고 저는 골고루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간은 자신 곁에 가까이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럴 때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친근함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를 만나게 되면 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인간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돼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동성끼리 친구가 되잖아요. 이성끼리도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녀 간에는 나는 친구일 수 있어도
상대방은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친구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250 페이지를 보면 친교 대상의 선택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는 근접성이에요. 근접성. 가까이 있는 친구. 자, 우리 한번 형원이가 베스트 친구 2 명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 보세요. 그중에 한 명이 소개를 해 보세요. 음, 저랑 가장 친한 친구 태환이랑 성곤이 이렇게 2명이 있는데요. 네. 태환이 같은 경우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요리를 그래서 좋아하나요? 네, 네. 그래서 아. 자기가 꿈에 요리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금도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친구는 집 근처에 살고 있나요? 네,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만나는 빈도는 일 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만나나요? 이제는 제법 자주 만나긴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자주 아하. 만나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만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는 그런 절친이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있는 친구는 우리가 쉽게 친해지는 거예요, 형언니처럼. 그리고 친숙성, 자꾸 봐야 친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봤는데 인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보긴 하지만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자주 보게 되면 더 친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제 단순 접촉 효과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가익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대상일지라도 접촉의 빈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호감도가 감소할 수 있어요. 자, 만일 우리 형언니가 그 태안이하고 매일매일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태환이 말고 다른 친구한테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친구인가요? 친구 중에 진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만나진 않지만 네. 평소에 자주 통화로 대화를 나눠요. 네. 근데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제가 제 쪽에서 먼저 지치더라고요. 아, 너무 자주 전화를 해서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 쪽에서 먼저 지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고 음. 싶어 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그쵸. 우리 형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나무를 한번 관찰을 해 보세요. 거리에 나무를 보면 나무별로 간격을 유지해요. 왜냐하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지만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여 놓으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 관계도 형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자주 전화를 한다든지 너무 자주 찾아온다든지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잘 얘기해 줬어요. 자, 그다음에 자, 유사성이에요. 유유상종. 자, 형원이는 그 태안이라는 친구가 우리 형원이하고 닮은 점이 있나요? 음, 둘 다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렇지. 우리 MBTI 검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형원이는 MBTI 검사 결과가 뭐라고 했죠? ISFP로. 그쵸. 그럼 좀 내향적인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내향적인 친구랑 좀 닮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성향에서도 차이가 나고 서로 아. 대화를 할 때도 그 대화 음. 방식에서
친숙함을 느끼게 되죠. 아하, 대화를 하면서. 그래요? 그다음에 보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보상 경험과 서로 보완적인 속성이에요. 뭐냐면 내가 그 친구랑 함께 있다 보면은 얻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면을 그 친구를 통해서 보완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언니는 그 친구랑 있으면 어떤 점이 즐겁고 좋은 점이 있나요? 음, 그 친구랑 같이 있다 보면은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느껴보지 못했던 음, 이상적인 부분, 아. 약간 음, 즐거운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즐거운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즐거워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개인적인 특징들도 있어요. 성격의 특징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신체적 매력 이런 것들이 내가 친구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탐구 문제를 살펴보고 또 형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현재 나의 삶에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는가? 자, 형언니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있나요? 어, 1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14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14명 중에서 진짜 이 친구는 찐 친구야.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는 몇 명일까요?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아주 행운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절친이 있으면 내가 가족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요. 자, 형언니하고 인제 형언니하고 인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비록 엄마랑 아들 사이여도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좀 뭔가 네, 어려워요. 그럴 때 내가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네, 아, 아주 다행이에요. 아주 행운아예요. 우리 형언니는 아주 행운아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인제 특별히 초대한 형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인제 형언니 같은 경우에는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 봤더니 이제 9W8 이에요. 겨울왕국에 나와 있는 크리스토프 스타일이에요. 어. 자,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막힘없이 흘러간다면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좋은 내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친구와 함께하는 삶은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자, 우리 형언니의 꿈이 뭐라고 했죠? 음, 제 꿈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이 제 목표입니다. 아주 좋아요. 내가 공적인 기관이나 또 이런 회사에서 또 직원으로서 조직에서 직원으로서 뭔가 일을 해낸다라는 것은 평범하지만 아주 가치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인제 형언니가 우리가 인제 삶을 영위하다 보면 아무리 꼴 떨어지는 친구일지라도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감정의 편지, 응답의 편지, 용서의 편지예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형언니가 아주 친한 친구 호인이에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형언니가 호인이에게 편지를 낭독해 주세요.
호인이 너가 약속을 어겨서 배신감을 느꼈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났어. 그 이후 계속 내 말을 무시해서 슬펐어. 음. 이대로 친구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웠어. 내가 너무 심하게 화를 낸 게 아닌지 후회스러웠어. 나중에라도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음. 자, 그리고 이 응답의 편지는 마치 호인이가 형원이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이제 형원이가 쓴 거예요. 자, 시작해 주세요. 형원이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너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길 바래. 너의 말이 무시당해서 얼마나 슬펐는지 알고 이해해. 다음부터는 내 잘못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을 약속할게. 정말 미안해. 친애하는 호인이로부터. 아, 네. 이런 응답의 편지를 받고 형원이가 용서의 편지를 썼어요. 너가 사과를 해줘서 기분이 좋았어. 너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게 되었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걸 용서할게. 나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행복해. 너랑 같이 놀 때면 즐거워.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겸허히 용서할 자신감이 생겼어. 나랑 친구로 지내주어서 고마워. 친애하는 형원이로부터.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형원아,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니? 음, 솔직히 조금 오글거리긴 했었어요. 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많이 낯간지럽기도 하고, 음, 약간 그 친구의 마음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친구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기도 하다 보니까, 아, 과연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었을까 하는 음,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래도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상상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 만약에 정말로 나한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했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아, 어찌 보면은 상상 속에서 소원 성취를 이룬 셈이죠. 음. 그러면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지금 여기에서 비록 역할극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재경험을 하게 되면 실제 그런 좋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형원이가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이 호인이하고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다행히도 이제 그쪽에 물론 이런 편지랑 다르게 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 지금은 계속 연락을 나누고 있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 조금 그럼, 아무래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음. 그런 일로 인해서 조금 관계가 불편해지긴 했어요. 아, 그러면 그래도 호인이에게 감사한 점이 있다면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호인이에게 감사한 점이요. 호인이에게 감사한 점이 있다면 음. 음, 여기서 계속 나와 있듯이 그 일이 있었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계속 떠나가지 않고 친구로서 지낸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그 음. 점이 고맙죠. 아. 지금 이렇게 형원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원이는 친구를 참 잘 사귀고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친구도 14명이나 있고 절친은 또 4명이고 또 관계가 소원했던 친구조차도 아우르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랑 잘 지내는 형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 우리들에게도 알려줄래요? 음,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친구랑 대화를 할 때 먼저 그 친구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줘요. 아, 경청을 하는 거군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친구를 사귈 때도 음. 제 입장에서도 친구를
어떻게 보면 고른다라는 선택을 하긴 해요. 그래서 아하.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음. 그 친구랑 계속 대화를 하고 그 어.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그 음. 친구의 마음에 공감을 해 주고 그러면서 음. 서로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그러면 형원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음. 네. 있었죠. 아. 한번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볼래요? 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 쪽에서 먼저 잘못을 했었던 일이에요. 아 그래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형원이가? 제 쪽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음. 친구랑 같이 지내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말을 몇 번 했었어요. 아하. 그 그럴 수도 친구랑 관계가 있어요. 그 친구랑 관계가 틀어지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아. 계속 몇 번 거짓말했었는데 나중에 그 음. 친구가 그걸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선의의 거짓말하게 되었군요. 네. 그래서 음. 그때 친구가 굉장히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화를 냈었고 음.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아하. 미안했지만 그 당시에는 음. 저도 그때 바로 제대로 사과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아. 음. 하지만 그날 이후에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음. 그래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음. 친구를 만나서 제 음.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아주 왜 잘했어요. 응. 거짓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음.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하. 다행히 그 음. 친구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고 음. 그 사과를 받아줘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진짜 형원이에게 찬사를 보내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인제 마지막으로 형원이가 사실 이렇게 나와서 생생 토크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용기 내 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거를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이 있으면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 볼래요? 음. 오늘 여기 나오게 되면서 지금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러긴 했지만 좀 많이 떨렸어요. 긴장도 되고. 아하. 아 그랬군요.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도 딱딱하게 또 말하기 힘들긴 하지만 원래 형언니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네. 어. 음. 그래도 이렇게 좀 음. 계속 말을 해 보니까 음. 어찌 보면은 좀 속이 시원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아하. 조급했던 부분이. 아. 아 정말 잘했어요. 네 형언니는 아 아들이지만 엄마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긴급 사실 초대를 했는데 형언니가 오케이 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형언니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 또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유해 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형언아, 형언아 음. 사랑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형원이도 하트 이렇게 해 봐요. 형원아 대신 이렇게 해 봐요. 이걸로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